이제 반대쪽 만드는 2편 영상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편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위쪽 아이에 1편의 링크 같이 걸어드릴 거라서 앞부분 먼저 진행하시고 그 다음 저랑 반대쪽 손잡이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손잡이를 기준으로 해서 앞뒷면 모두 동일한 단수를 떠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쪽과 동일하게 손잡이 부분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하는 위치 또 끝쪽에 와 있기 때문에 사슬기둥 하나 뜨고 편물 돌려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저는 27코 떴기 때문에 똑같이 27코 떠볼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27코 뜨고 올게요. 27개의 짧은뜨기를 모두 떠서 왔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손잡이 길이를 얼만큼을 할지를 먼저 정해 주셔야 돼요. 양쪽이 동일한 길이의 봉다리 가방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체 코스, 저는 총 80코스에서 양쪽의 편물 27개, 27개를 제외한 26개의 사슬이 떠서 손잡이를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있는 손잡이를 위쪽으로 덮는 사이즈의 미니 사이즈를 만들 거다라고 하시면 사슬 길이를 26개보다는 조금 작게 해주셔야 하고, 혹은 반대로 현재 처음에 떴던 이 손잡이 길이가 기존의 메인으로 오는 손잡이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26개 이상의 사슬을 떠주셔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손잡이를 먼저 원할지, 내가 어떤 스타일의 가방끈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똑같이 뜨던 혹은 작게 뜨던 크게 뜨던을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동일하게 뜰 거기 때문에 80코에서 54코를 제외한 26개의 사슬을 떠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저는 동일한 길이의 사슬을 떠줄 거기 때문에 26개의 사슬이 뜨고, 여기에서 이제 반대쪽 27개에 떴던 편물을 다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건 이 손잡이 길이를 바로 두고, 방향을 바로 두고 꼬이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오도록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떠줬고요. 이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손잡이를 떴던 길이의 폭만큼 다시 짧은뜨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사슬 기둥 하나 뜨고 편물 전체를 다 돌려주셔야 하죠. 손잡이까지 위치 바꿔서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나가면 돼요. 이때 여러분이 설정을 했던 저라면 양쪽이 모두 동일하게 떠줬기 때문에 80코, 혹은 짧게 했다면 80코보다 작을 거고 길게 만드셨다면 80코보다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정을 했던 코가 나오도록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손잡이 부분 뜰 때 잠깐 같이 떠볼게요. 이제 편물에 넣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코 위에 코가 있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우리가 또 잘 알 수가 있죠. 혹은 숫자를 세어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사슬이 왔던 위치에 오게 되면 사슬의 위치를 우리가 처음 찾았을 때 1단이 떴던 것처럼 앞뒷면을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매끈한 쪽이 어딘지 만져보았을 때 뿔뚱한 쪽이 어디로 갔는지 아래쪽으로 갔는지 화면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보이는 여기가 첫 번째 사슬코로 납작하고 뒤쪽이 볼록하게 만져졌어요. 그럼 보이는 쪽에 한 가닥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서 꼭 불편하시더라도 사슬의 코는 한 코씩 건너가기가 쉬워요. 특히 편물에 맞닿아 있는 코 같은 경우에는 한 코를 건너가기가 쉽기 때문에 사슬에 있는 코를 뜨실 때는 숫자를 세어가면서 저는 4번째 코 떴어요. 4, 5, 6 이런 형태로 숫자를 세어가면서 뜨는 걸 권해 드릴게요. 그럼 이 상태로 저는 총 손잡이 부분에 4단이 떴죠. 그러면 여기 반대쪽에서도 짧은뜨기 80코를 4단에 모두 뜨고 이제 옆면 연결할 때 또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손잡이 부분 4단에 모두 떠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손잡이 양쪽의 넓이가 모두 같고 이제 전체적으로 가방 형태가 만들어져서 가방 형태가 되는 디귿자 모양을 짧은뜨기로 앞뒤판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앞판 뒷판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물을 이렇게 보시고 매듭이 있는 쪽이 있는지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실을 연결을 하셨다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하셔도 관계가 없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묶여있던 실 위치가 한 군데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서 여기 보이죠? 여기 원래 묶여있던 거 풀지 않고 자르지 않고 진행을 했더니 이 부분이 겉면으로 오게 되면 티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쪽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잘 두고 두 개를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여기는 꼬리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잘라주시면 돼요. 연결을 할 때 시작 위치가 끝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자, 이쪽에 한 면, 디귿자, 우리가 디귿을 쓰는 것처럼 이쪽에 한 면, 그리고 니은자 모양으로 한 면 진행을 해줄 텐데 저는 처음에 니은자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위쪽에 있는 하나의 줄만 진행을 해줄 거예요. 꼬리실 있는 쪽으로 두고 두 장을 꼭 꼬이지 않도록 앞뒷면 잘 향하도록 해서 진행을 해줄 거고요. 얘는 겉면을 바라보고 겉면 반대쪽도 겉면 이 상태로 들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겉면을 바깥으로 두고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시작은 짧은뜨기 뜰 거기 때문에 기둥사슬 한 코 뜨고 여기는 이제 세로 단마다 짧은뜨기 한 단마다 뒤쪽에도 한 단의 기둥을 잡아서 짧은뜨기 단마다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단마다 짧은뜨기. 그런데 얘가 코도 보기가 힘들고 단도 보기가 힘들어요. 코 모양도 보기 힘든데 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인이 보이면서 두 줄이 보이지만 이게 실상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딱 정중앙에 단수링을 이렇게 걸어 두시고 꼭 한 단의 짧은뜨기 하나가 아니더라도 두 개가 전체 두 개의 편물이 한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서 그냥 짧은뜨기로 숭덩숭덩 연결해 주시면 돼요. 꼭 단마다 물론 단마다 해주면 좋겠지만 단마다 찾기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동일한 위치쯤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보면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뜨기로 매듭이 지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 단에 짧은뜨기 2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물건이 빠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처럼 중앙에 하나만 연결하는 게 좀 불안하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연결을 해 두셔서 앞뒷면에 요 정도면 앞뒷면이 틀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게끔 이렇게 연결해 주면
울지도 않고 반듯하게 연결이 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짧은뜨기를 떴을 때 편물이 오므라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3단마다 짧은뜨기 2코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때 실을 조금 넉넉하게 여유있게 빼서 실이 오므라들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하면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쪽으로 왔을 때 남아있는 편물을 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럼 이 상태 그대로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중앙쯤, 중앙 이상으로 가면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단수랭이 이렇게 옮겨두고 다시 짧은뜨기를 단마다. 꼭 중요한 건 앞면에도 들어가고 뒤쪽 면에도 들어가서 짧은뜨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할 때 바늘을 넣고 뒤쪽까지 바늘이 나오는지 편물을 통과하는지 확인을 하면서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단마다 짧은뜨기로 연결을 하는 게 끝이 나면 이제 옆면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원래 우리가 짧은뜨기 진행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2장을 함께 겹쳐서 짧은뜨기를 떠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끝부분에 왔을 때도 끝부분 기둥,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기둥 넣어서 짧은뜨기. 그럼 이렇게 울지도 않고 오므라들지 않고 늘어나지 않은 채로 앞뒷면이 밑판이 연결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다음 옆부분 다시 와서 똑같이 첫 코, 뒤쪽에도 첫 코 넣어서 짧은뜨기를 다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이때 하나, 뒤에 하나,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여기. 그래서 손잡이 문 제외한 편물의 끝쪽에 위치해 올 때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똑같이 27번의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는 27개의 짧은뜨기가 모두 끝이 났고요. 마무리는 돗바늘이나 혹은 돗바늘로 연결을 해주는 게 가장 편하긴 해요. 자, 마지막을 사슬 하나 매듭 지어주고 돗바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실은 잘라주고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바늘을 빼주시면 되고요. 이때 꼬리실 이렇게 조금 빠질 건데 전체적으로 연결을 하고 나서 숨기고 나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꼬리실을 전체를 다 넣을 수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같이 넣었던 밑실도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2개가 연결이 되면 같은 위치, 같은 자리로 통과 시켜주면 끝부분에 뿔뚱하게 튀어나왔던 부분이 없어졌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편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홈질하듯이 숨겨주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건 이 상태로 숨기다가 한 가닥만, 반쪽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이 안쪽으로 나오도록 해두고 끝에서 매듭을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매듭을 다시 지을 필요는 없지만 위로 향하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향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가방의 아래쪽 부분으로 기둥을 타고 숨겨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숨겨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꼬리실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끝쪽에 있는 실들만 당겨주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잘 정리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봤던 디귿자 중에서 밑에 니은자 모양은 모두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 이제 반대쪽 진행을 해줘야 하겠죠. 반대쪽 진행을 할 때 이렇게 봤을 때 뒤쪽과 앞쪽의 각짐이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꼬리실을 조금 더 숨겨야 되는데요. 숨겨주도록 하고요.
이쪽이 조금 앞쪽이 매듭이 이렇게 홈이 있고 뒤쪽에는 조금 평평한 짧은뜨기가 완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에서도 뒤집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27번째부터 연결을 해서 내려갈 거예요. 위치를 잘 따라와서 진행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맞는지 보고, 아니면 혹은 중간에 남는 코가 28개인지 보셔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봤을 때 정면으로 눌러봤을 때 한쪽이 밀리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한두 코 정도 한쪽이 더 많다라고 해서 크게 차이지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 접은 상태로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만약에 이게 불편하시면 이렇게 매듭을 또 만져가면서 양쪽에 27번째 코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시작은 끝쪽에 꼬리실 여유 남겨두고 실 끌고 와서 사슬 하나 떠서 첫 번째 위치부터 다시 짧은뜨기 하나 뜨고 기둥 꼬리실 당겨줘서 완만하게 해줄 거예요. 뒤쪽에 있는 꼬리실 당겨주고 이제 다시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뜨면서 이때 기존에 있던 꼬리실 바늘 위에 얹어서 숨겨가면서 안고 뜨면서 27개 짧은뜨기를 떠주도록 할게요.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넣고 여기 꼬리실 안고 짧은뜨기, 이렇게 또다시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앞쪽에 짧은뜨기 하나 뒤쪽에 짧은뜨기 하나 넣고 꼬리실 아직 여유 있으니까 계속 숨겨 나가고 동일하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모두 떠줬고요. 역시나 사슬 하나 떠서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반대쪽에 숨겼던 것처럼 동일하게 돗바늘 넣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돗바늘 넣고 첫 번째 있는 코에 먼저 연결. 그리고 다시. 시작 부분이 이렇게 티가 날 것 같다 하시면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기둥 아래로 통과시켜서 어느 정도 숨겨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쪽의 편물 안으로만 안쪽으로 넣어서 바늘 빼주고, 그리고 여기는 편물을 뒤집어야 되겠죠. 이렇게 뒤집어서 숨겨주고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숨기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꼬리실 이렇게 좀 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겉면에 나와 있는 꼬리실들 모두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숨겼던 꼬리실, 만약 이 상태로 잘라서 계속 줄어들 것 같다 하시면 안쪽으로 쏙 가져가서 숨겨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튀어나왔던 꼬리실, 제가 너무 한쪽 면으로 많이 넣었나 봐요. 그럼 이렇게 전체 연결을 하면서 우리가 뜨고자 했던 벨벳 봉다리 가방이 모두 완성이 됐어요. 예쁘게 겨울맞이로 가방 하나 떠서 주위 분들에게 선물해 보시거나 내가 사용하더라도 아주 편안하고 유용한 가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